근데 y 좌표 근데 그것도 가고 얘 y 이런데 y 이제 좌표 끝낼 수 없을걸?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왜? 얘 y 좌표 사람에게 역조공 하는 건데. 역조금이 아니라 조공을 조절한 거잖아. 자, 아니 역도공이에요. 이쪽은 성편아 네, 얘를 이용을 하는 건데 성편아 일어나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 여기 양변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성편아 깨워봐 얘도 이거고 얘도 이제 이게 되는 그냥 거죠. 때려. 옆구리 찌르면 돼 이제 아니야 좀 밑에. 옆구리 좀 비율이 수렴하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라고.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일어나 쌤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수렴하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건 뒤에가 알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몇 개를 보면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가 수렴한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거나 그러니까 서수렴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먼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이고 수렴하면 값을 구하는 거고 서수렴은 다 일반항을 찾아서 하는 건데 쌤 그럼 Q를 알파로 쪼갠 거예요 처음부터 네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걸 구하여라라고 하면 이미 수렴을 했으니까 우리가 수렴하면은 저 뒤에서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가 알파면 요 다음 것도 당연히 알파죠. 그죠? 이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AN이 나중에 알파면 그 다음 항도 알파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만 돌려보시면 된다고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물어보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가 1차니까 얘도 당연히 1차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차분의 1차인데 우리가 수열에서 1차인 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지? 등차 수열에서 지금 밑에선 n이고 위에선 pn이니까 요 p를 찾으래. 이 p가 등차 수열에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지? 이 공차 물어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A2에서 A1 뺀 것만 찾아도 된다고 사실은 의미를 알면. 근데 A1은 뭐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an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 밑에가 2차니까 얘도 2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an이 배차가 1차인 수열이거나 그래야 이제 시그마에다 집어넣으면 2차가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도 2차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정답만 구한다고 하면 얘가 2차라고 이렇게 놓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세 개만 알면 되잖아. 미지수 3개니까 3개만 잡으면 되지. A1하고 A2하고 A3 3개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an분의 sn은 얘가 1차면 2차 되고 2차면 3차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형태의 수열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 형태의 수열에서는 수렴하려면 얘가 등비밖에 없다고. 그럼 A랑 R만 찾으면 되는 건데 A는 줬을 거니까 두 번째 항만 찾아서 R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n 세제곱분의 an이 이게 이제 초등경시에서 희계 정리라고 하거든요. 삼각형 넓이. 네네 삼각형 넓이를 사각형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 극한에서는 뭘로 쓸 거냐면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이제 격자점의 개수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피해 정리인데 격자점이라는 건 여기
x좌표, y좌표 얘네가 정수인 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격자점의 개수가 나중에 뭐에 근사하느냐라고 하면 격자점은 정수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1씩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지 1. 이 떨어진 간격이 1이니까 반반 자르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반 자르고 이렇게 반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면 넓이 1에 격자점 하나씩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격자점의 개수는 결국 영역의 넓이에 근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피계 정리야, 피계 정리. 그래서 나중에 격자점 개수 가지고 넓이 찾고 뭐 유한계에서 이렇게 찾는 게 피계 정리인데, 무한대로 가면 더 편안하게 그냥 넓이만 찾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식은 나중에 대부분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로 세울 건데, 지금 그냥 빨리빨리 답 내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53원 1000ml 물이 있는데 반 버리고 물 300 알코올 100 넣고, 반 버리고 물 300 알코올 100 넣고, 이 짓을 하나없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렴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양이 알파만큼 있었으면 반 버렸대. 반 버렸으니까 반 남았죠. 여기다가 400만큼 다시 들어오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똑같아야지 이제 수렴하는 거지. 결국 나간 거만큼 들어오면 돼. 그럼 들어온 거만큼 나가면 돼. 그러니까 400이 들어왔으니까 원래 800이 있었어야지 반 버려야지 400이 나가잖아. 이게 유입하고 유출이 똑같아야지 늘 일정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대학교 1학년 때가 돈을 제일 많이 잘 썼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항상 지갑 안에 50을 넣어놓고 다녔거든. 카드가 없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쓰면 채워놓고 넘으면 집에다 놔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안 됐어. 그 다단계를 갔는데 거기서 막 한 달에 1000만원씩 번다고 해가지고 내가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 아, 지금도 한 달에 300만원 쓰기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1000만원을 벌면 어떻게 쓰지?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너무 많이 벌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안 잡더라고. 이게 하여튼 들어온 양만큼 나가면 되고 나간 양만큼 들어와야지 똑같은 거야. 그지?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알코올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코올의 양을 이제 베타라고 하면 반 버릴 때 같이 휩쓸려 나갔으니까 반 남았고 100만큼 들어온 게 다시 알코올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은 원래 200이 있었어야 반 버린 만큼 반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는 800이 되고 얘는 200이 되니까 25%가 된대.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버린 만큼 들어오면은 일정하잖아. 수렴이 일정하다라는 말이니까, 뒤에가 늘 일정하니까 한 바퀴만 해보면 된다고. 얘에서 그 다음에 갈 때까지만 해보면 이게 똑같아야지 우리가 수렴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양이 알파가 있었는데 반을 버렸대잖아. 그럼 남은 게 반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남은 양이 버리는 건 뭘 신경 써. 버스 지나가면 손 흔들러 봤던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반 남았고 400이 들어와서 다시 똑같아져야 이게 수렴의 정의잖아. 이게 이제 식으로 쓰면 n번째, n 플러스 1번째 게 n번째 거에서 반이 버렸으니까 반이 남았고 여기에 이제 400만큼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찾아서 그 극한을 보내셔도 어차피 얘랑 똑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도형에다도 쓰면 154가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거는 나중에 늘 일정하다라는 말을 계속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154가 이렇게 이제 1대 루트 3짜리인데 이게 이제 루트 3이고 얘가 1인데 얘 90도고 얘가 이제 30도고 얘가 60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어느 만큼 떨어진 데서 내리고 평행하고 올리고 내리고 평행하고 올리고 이걸 계속 하니까 나중에 수렴한대. 수렴. 그지? 수렴하니까 수렴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시면 수렴했으면 한 바퀴 더 돌아도 똑같다고. 그게 수렴이라고. 그지? 뒤가 늘 똑같아야지 수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이제 A만큼 떨어진 데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데 떨어지면 이게 수렴이 아니잖아. 수렴하려면 여기 똑같은 데로 딱 떨어져야지 이게 계속 뱅글뱅글 똑같이 돌아야지 이게 이제 수렴이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냐라고 하면 루트 3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루트 3분의 2A가 되는 거고, 얘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여기가 다시 9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얘가 여기가 얼마냐? 2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코사인 30도분의 1이니까 얘가 이제 루트 3분의 4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두 개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3분의 5A가 나중에 1이다. 뭐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보시면 된다고. 수렴. 됐나요? 155는 물어보는 게 n분의 a 3n-2 물어보잖아. 그냥 여기가 1차니까 요 위에도 당연히 1차겠지. 얘가 1차라는 얘기는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 얘는 지금 공차 찾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4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결국 뭐냐면 A4에서 A1 뺀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것만 보시면. 그치? 155번이 n분의 A3n-2 이게 밑에가 1차니까 위에도 1차가 돼야 된다고. 그럼 수열 중에서 1차인 수열은 등차밖에 없는 거고, 그럼 등차 수열에서 얘는 공차 물어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첫 번째 항이 A1이고 잃는 거, 두 번째 항이 A4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A4 빼기 A1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물어보는 의미가. 그럼 얘는 뭐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 BC가 몇 번 닿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얘는 네 바퀴 돌았을 때 BC가 몇 번 닿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네 바퀴 도는 거에서 한 바퀴 도는 거 뺀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이걸 전체를 해석을 해보니까 세 바퀴를 돌 때 BC가 이 닿는 횟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식을 전체를 해석을 하시면. 그지? 그래서 그러면 얘는 닿을 수 있는 데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 한 바퀴마다. 그래서 총 세 바퀴니까 24번 닿을 수가 있잖아. 이게 돌아가면서. 그지? 그럼 얘가 이제 삼각형이니까 얘가 8번 닿고 얘가 8번 닿고 얘가 8번 닿아야지 24번이 도는 거지. 그래서 8이야 8. 그래가지고 네. A4-A1이 거기 물어보는 게 n분의 A3n-2니까 밑에가 1차니까 위에도 1차라고. 그럼 1차인 거는 등차 수열이니까 지금 1차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물어보는 게 1차항의 개수가 공차인데 그게 1 넣으면 첫 항이 A1 두 바퀴 돌았을 때 BC가 닿는 횟수, 2 넣으면 A4
4바퀴 돌았을 때 BC가 닿는 횟수. 그지? 그러니까 A4 빼기 A1을 구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4바퀴 돌았을 때 BC가 닿는 거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BC가 닿는 횟수를 빼니까 3바퀴 돌았을 때 BC가 몇 번 닿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 깊은 깨달음. 해석을 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강한 깨달음. 8번. 선생님들이 1차에 계속 공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A4랑 A5를 아니 이게 A3n-2잖아. A3n-. 네.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4잖아. 그러니까 AN의 공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A3n-2의 공차를 물어보니까. 됐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됐네. 그래서 저기 뭐 160번 이런 거가 원래 그 뭐야 피카드르 반복법해서 나비 효과 이런 거 할 때 배워 나중에. 그 나비 효과가 뭐니? 북경에서 이제 나비가 날갯짓을 한 번을 하면은 뭐 저쪽에서는 막 폭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머신 뭐 이런 얘기 할 때 과거에 들어와가지고 뭘 놔두고 갔더니 현재로 돌아오니까 막 뭐가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잖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그거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대. 그게 뭐냐면 뭐 그 자연계에서 우리가 뭐를 이제 놔뒀을 때 얘가 이제 개체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막 뭘 보존을 해야 된다느니 뭘 해야 된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놔두면 된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섬에다가 코끼리를 풀어놨어. 코끼리를 풀어놓으면 뭐 이제 이 코끼리의 개체수가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처음에 이제 얼마나 정도를 풀어놔야 이제 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많이 풀어놓는다고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니잖아. 왜냐면 섬이라는 그 먹을 거랑 뭐 이제 공간이랑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 요즘에 엄마들이 그 뭐 유산균 이런 거 안 키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키우면 처음에는 조금 어디 가서 얻어왔다가 막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이제 커지다가 한없이 커지진 않지. 한없이 커지면 집을 다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만 이렇게 적당하게 되고 그래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얘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빨라져. 박테리아가 세균이.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뭐 키우는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네 배워요. 이게 뭐라고 했는데 이게 생량 곡선인가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초반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후반에는 뭐 이렇게 이제 증가해서 그 한없이 막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이렇게 놨어.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얘가 이렇게 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놔두면 나중에 요 값으로 나중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대.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 뭐 이만큼 났어. 처음에 이만큼 놓으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할 수도 있잖아. 이 수렴하고 발산하고 이제 하는 2차 함수에서 경계값이 아마 2차 함계수가 내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7, 3.8 뭐 이 정도 기준으로 얘네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데 얘가 이제 함수를 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이 an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잖아, 그지? 수렴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리미트 an 플러스 1이 리미트 fan이랑 똑같으니까 수렴하면 얘가 알파고 얘도 알파니까 fx랑 y는 x의 교점 중에 하나로 수렴한다. 뭐 이게 이제 피카드르 반복법이야. 이렇게 y는 x 이용해서 함수값 찾아주는 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160번이 그지? an 플러스 1이 루트 an 더하기 2를 만족할 때 요걸 이용해서 an을 찾아라. 그럼 0부터 시작해가지고 빙글빙글 이렇게 이제 돌면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y는 x랑 얘의 교점의 좌표 중에 하나로 가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 플러스 1도 알파고 an도 알파니까 알파는 루트 알파 더하기 2의 양의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수렴함은 뒤에가 다 똑같다고. 그지? 그래서 뭐 요런 것도 하나 해볼까? 166. 자, 1리터의 물을 두 그릇에 나누어 부어가지고 펀에서 B에 넣고 B에 있는 것도 펀에서 A에 넣고 뭐 이렇게 계속 했대.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계속 해도 어차피 물의 양은 1리터로 동일한 거죠. 그래서 A에 있는 물의 양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한없이 계속했을 때 얘가 알파라고 하면 물의 양이 얘가 1-알파잖아, 그지? 그럼 얘를 한 바퀴를 더 하셔도 얘가 똑같아야지 수렴하는 거라고. 그럼 이 시에는 이제 한 번을 한다라고 하면 A의 4분의 1을 퍼서 B에 부었으니까 여기에 4분의 3이 남는 거죠. 그럼 얘가 1-4분의 3이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다시 4분의 1을 퍼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잖아.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양이 4분의 3알파에다가 여기 있는 거에 4분의 1을 퍼서 집어넣을 거니까 4분의 1에 1 빼기 4분의 3알파가 되는 건데 이게 똑같이 알파가 돼야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지? 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답이 나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몇 개만 간단하게 보는 방법만 보고 오늘 급수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기 어디냐? 156하고 156 하나만 하면 뭐 157은 똑같겠지. 157은 뭐 우리가 그 1학년 때 분수 유리식 이런 거에서 무한 염분수 이런 거니까. 156.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를 살짝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카드르 반복법 161. 170은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177은 접근 안 했으니까 그냥 나도 나중에 이거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고. 그럼 이제 178은 1학년 때 함수의 합성 뭐 이런 거 수학 상하에서 배웠으니까 얘는 할 수 있지.
수렴한다는 말을 돼 있으면 무한대를 가면 얘네 어느 일정 순간 이상에서부터는 얘네들이 다 똑같다. 계속 똑같다. 변화하지 않는다. 하나의 상수로 나온다. 뭐 이게 수렴의 뜻이야. 발사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어차피 쓸모도 없는데 수렴만 잘 가지고 생각하면 되지.